안녕하세요. 애니어그램으로 바로 보는 나의 박윤경입니다. 얼마 전에 종영한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이게 제목이 사이코가 들어가 있잖아요. 처음에 이 드라마를 보면 여자 주인공이 성격이 좀 유별난 것처럼 보이죠. 제가 처음에 그 드라마를 볼 때는 고문영이라는 작가를 보고 사이코라고 하는구나라고 이제 봤었는데, 거기 보면은 또 형제가 나오는데 그 형도 약간 장애가 있게 나오고 어떤 물론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저를 포함해서 사이코라고 뭐 단정 짓기보다는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 있고, 여기서 또 되게 오류가 되는 단어가 뭐냐면 일반이란 단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프로를 봤냐면, 부부가 나와서 부부 생활에서 좀 의견이 다른 부분,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 특히 이제 아주 본인들만 아는 부부 생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걸 봤는데, 거기에서 남편분은 규칙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이고 상식이란 선을 절대 넘지 않는 그런 분인 거예요. 부인은 좀 자유분방하고 변화를 즐기는 분인 거죠. 변화를 요구했을 때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 변태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분의 말은 일반적이지 않으면 변태다? 라고 얘기의 흐름이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죠?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일반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고 사이코고 변태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내 규칙을 갖고 원칙을 갖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플러스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는 견고한 원칙을 들이대더라도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듣는 거하고 이런 부분은 되게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보다가 오정세 씨가 연기를 하고 있는 문상태라는 역할을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일반 사람이라고 부르는 보통 사람들은 괜찮은 척, 안 그런 척 지내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상태라는 인물은 있는 그대로 말을 해갖고 다른 사람들을 당황시키기도 하고 눈치 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더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1회에 보면은 마음과 몸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형제가 같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제 동생이 이런 말을 해요. 김수현 씨가. 형이 여기 내려와서 하는 일이 너무 갑자기 많아졌잖아. 벽화도 그리고 피자도 팔고 사파까지 그리면 너무 바쁜데 조금 여유 있게 하면 안 될까? 아플까봐 걱정을 하는 그런 마음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상태 씨가 뭐라고 하냐면 나쁜 건 아니지 라고 얘기해요. 김수현 씨가. 근데 이제 아플 수는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태 씨가 뭐라고 하냐면 개소리 그래요. 저 처음에 딱 놀랐습니다. 개소리? 뭐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프면 밤에 개소리를 내 라고 하는 거죠. 개소리를 내는 사람은 누구냐면 강태, 그 동생인 거죠. 황태 씨 동생 김수현 씨가 개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너는 잘 때 개소리를 내 낑낑 막 흉내를 내고요. 그랬더니 김수현 씨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래? 이상하다. 나 아픈데 없는데? 라고 하는 것까지 흥미롭게 봤었는데, 그 다음에 상태 씨의 대사를 보면 이건 거의 통달한 사람의 대사 같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몸은 정직해서 아프면 눈물이 나죠. 마음은 거짓말쟁이라 아파도 조용하죠. 그러다가 잠이 들면 남몰래 개소리를 내며 운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동적이지 않나요? 철학적이고 형이 상학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동생의 상태를 형이 그대로 읽어준 거거든요. 우리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정말 그러니까 몸은 아프면 기침도 하고 열도 나고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빨리 볼 수 있지만 마음은 사실은 잘 보살피지 못하죠. 그렇죠? 특히 2020년에는 특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에바나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겨울이 이제 가고 봄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코로나가 왔고요. 그래서 봄이 왔나 싶었는데 거기다가 여름도 장마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기쁘거나 그런 상태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래서 마음을 살피는 그런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이 얘기를 해봤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일을 멈추고 깊이 숨을 쉬어보라. 제가 힘들어하는 3번 유형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숨이 차지 않나요? 이건 마음의 숨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내 마음에 숨이 차지 않는지, 깊이 숨을 쉬어지는지를 점검을 해보라는 거죠. 계속 마음에 숨이 차면 몸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되었는데, 이거는 다른 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위안이나 위로는 딱 한 유형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숨을 잘 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마음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